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염치 없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매번 저를 무시하던 시댁과 남편의 어이없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고자 했던 파렴치한 시댁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일반 주부예요. 원래 젊을 때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엔 남편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집안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욕심이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강경하게 나서니까 한 발 물러서자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당신 혼자 버는 게 괜찮을까? 나도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원래 이전부터 집에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라 우리 집은 항상 당신이 있었으면 해. 조금 부족하면 내가 더 일하면 되니까 이번만큼은 내 말에 따라주면 좋겠어. 원래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다 보니까 큰 소리 내지 않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는 입장이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을 오랫동안 다녔고 어느 정도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치고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의 기운에 못 따라가겠나 봐요. 최근엔 별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승진 심사에서 밀렸대요. 그래서 맨날 한숨만 쉬고 있었죠. 어째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정말. 왜? 이번에도 좀 어려워? 어떤데 말 좀 해봐. 확실히 예전 같지가 않네. 회사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기대하는 수준이 느껴지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 뭐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당신은 근속해온 기간도 있고 다시 기회가 올 거야, 응? 모르겠어.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남편이 워낙 고집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믿는 편이다 보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믿어주는 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더 초조해지고 점점 저에게도 짜증이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아파트 대출도 갱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애들 대학도 생각을 해야 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니까 조금씩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 지금. 힘든데. 당신은 꼭 이런 시기에 나랑 이야기를 해야겠어? 아니, 뭘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당신 힘들면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지.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나도. 이럴 바에 회사를 안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게 낫나 싶을 정도야. 아이템 좋은 게 있으면 당신 편할 대로 해봐. 나는 어쨌든 당신 편이니까 밀어줄게. 근데 당신 너무 예민해지고 있는 거는 알아둬야 할 것 같아.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 집 분위기에도 그닥 좋지 않으니까. 조절해가면서 해. 최근에는 사업을 해볼까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아둔 돈을 주식으로 날린 적도 있다 보니까 함부로 대답은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돈을 날렸을 때에도 주변에서 자기를 어떻게 볼지 못 믿어주네 어쩌네 말이 많았다 보니까 그냥 돈이 있으면 해보라고 이야기 정도 해줬어요. 너희 남편도 입지가 좁아져서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돈으로 또 사고 칠 수 있으니까 네가 잘 단속하고, 응? 알아서 잘 하겠다마는 주변에서 그러다가 망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 나도 마음이 조급해져서 큰일이 날까봐 걱정이야. 아니,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멘탈이 항상 저렇게 무너지니까 편하게 뭘 할 수가 없잖아. 워낙 엘리트 코스를 밟아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할 것 같아. 그러다가 자존심 상하거나 자격지심에 큰 돈을 써버리거나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렇더라고. 친구 말처럼 저도 큰일이 날까봐 걱정이 되긴 했죠.
그런 와중에 저희 시댁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데요. 1년에 제사만 4번이 있을 정도로 엄청 할 일이 많아요. 남편은 누나만 넷이 있고 며느리는 저 혼자라 항상 제가 가서 일을 해야 했죠. 저희 시댁은 교육열이 높고 다들 대학을 나와서 어느 정도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 민석 엄마야. 뭐하니? 아, 어머니, 저 장 좀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이번 주에 제사가 있지 않니? 네가 하도 연락이 없길래 내가 먼저 했다. 뭔 일을 하길래 그렇게 바쁜 거야?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나요? 제가 깜빡 잊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하여튼 너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하려고 그래? 이런 거 딱딱 잘 생각하고 있었어야지. 애들은 당일에 온다고 하니까 네가 먼저 와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는 소갈비찜을 좀 하고 싶으니까 장 봐서 미리 오너라.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너 뭐 불편한 거 있니? 매번 하던 건데 뭐가 문제니? 애들은 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부르겠어? 집에서 놀고 있는 너나 와서 해야지. 안 그래? 놀고 있는 건 아닌데 다들 한 번도 와서 돕지를 않으니까 좀 그렇네요. 일단 준비해서 갈게요, 어머니. 참 말은 많아요. 끊어라. 제사할 때마다 딸들은 늦게 집에 오고 저랑 시어머니랑 둘이서만 준비를 하곤 했는데요. 그것도 맨날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젊을 때에는 원래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시모와 관계가 틀어지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면서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적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말려서 참았죠. 아니, 너무 하대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 집안에 와서 1, 2년 산 것도 아닌데 수십 년 동안 나를 좀 대우해 준 적이 있어? 아,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렇잖아. 며느리면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안 참고 살았어? 나만큼 참고 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아, 나도 속 시끄러운데 너까지 정말 왜 그러냐? 좀 맞춰드리면 안 되냐? 나밖에 아들이 없는데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참, 이럴 때는 내 편을 드는 신용이라도 해라. 딱딱 옳은 말만 하고 싶니? 알았어, 알았다고. 나도 엄마한테 말을 할 테니까 당신도 그만해. 돈을 벌지 않는다. 지금 사회생활도 하지 않는데 뭐가 어렵냐는 이유로 저를 까내리는 시댁에 대해서 불만이 좀 큰 편이었어요. 저도 법률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전공도 사회학 쪽을 했다 보니까 못 배운 사람은 아닌데 계속 시모는 말끝마다 전문직이 아니니까 네가 뭘 알겠니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제가 내조를 잘했으면 승진해서 밀릴 일이 있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제 잘못이라고 하시냐며 이야기를 했지만 시모는 또 여자가 큰 소리를 낸다고 제 말을 무시했어요. 어머니, 말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이 집안 식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남편이 승진이 잘 안 되는 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네가 내조를 조금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시험을 보면 떨어진 적이 없던 애야. 너랑 붙어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진 거면 걱정을 해야지. 네 잘못 뭐냐는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어머니, 제가 지금 제사 음식 차리러 와서 이렇게까지 들어야 해요? 일하러 온 사람은 전데? 그러면 남편이 지금까지 잘해온 것은 제 덕인가요? 어머니 덕으로 돌리실 거잖아요. 그거야 당연하지. 애가 원래 타고난 게 큰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너는 시어미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하고 조용히 할 것이지. 뭘 그렇게 따박따박 말이 많아. 말도 안 통하는 시댁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할 도리는 해야 해서 꾹꾹 참고 해왔죠. 제사를 지낼 때에도 시댁 식구들 전부 자기 자랑하느라 바빴지 제가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요즘 학교들 상황은 어때? 뭐 다 똑같지. 애들 사교육이 심해서 학교 수업을 잘 듣지도 않아. 어머 그래. 하긴 요즘 대학만 잘 가면 된다는 거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간판이 중요하지. 우리는 요즘 예금 관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워낙 시시각각 변하는 흐름 읽느라고 바빠 아주. 그래도 여자한테 은행은 좀 괜찮지 않나? 아직까지는? 괜찮기만 할까? 연봉이 그래도 꽤 높지 뭐. 다 비슷해. 고생 많이 하고. 그나저나 음식 맛있네. 엄마가 했어요? 그렇지. 누가 했겠니? 니네들이 뭘 도와줘 봤어야 알지. 아이고. 시댁에서는 제가 거의 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이어갔고 결혼 초반에는 이런 분위기를 없애보고자 끼어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굳이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시모는 이런 삶에 고생한 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 공으로 돌렸죠. 그 사이에서 남편은 고생한 저에게 한 번이라도 말을 따뜻하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모랑 싸운 이야기를 해도 네가 왜 스트레스 받게 했냐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자주 싸우게 되었죠.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야? 어머니가 지금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누가 봐도 음식을 내가 다 했는데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해. 아니, 누가 잘했고 잘 못했고를 어떻게 따져? 다만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넘기라는 거야. 굳이 거기다가 하나하나 대꾸해봤자 뭐 하려고? 그리고 엄마가 날 잘 키워준 건 맞잖아. 엄마가 음식 만들었다고 좀 하면 뭐가 덧나? 누나들이 그걸 몰라? 아니, 말이라도 그럼 잘하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만드는 게 맞아?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을 잘 되게 하는 존재고 나는 당신을 망치는 존재고? 아, 말을 말자. 뭘 또 저렇게까지 나가는 거야? 말하다가 어딜 가? 당신 정말 나랑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하니까 시댁에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지고 있었어요. 시댁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참고 있었죠.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엄마. 그러네. 진짜 너무하시네, 사돈이. 너무 괴념치 마라. 너 속만 버리지 뭐. 나 진짜 다음부터는 안 가려고. 어이도 없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얻을 게 뭔가 싶기도 하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려면 그렇게 해. 엄마, 근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요즘 계속 그렇네? 피곤이 가시지를 않네. 최근에 약은 잘 먹고 있어요? 잠은 푹 주무시고 계시고? 다 지키고 있는데 검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저희 집은 아빠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원래 고혈압이 유전적으로 있었는데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먼저 가시고 엄마가 먼저 남매를 키워오셨죠. 엄마는 밤새 내내 일하고 조금 자고 또 다음날 나가고 하는 식의 생활을 많이 했다 보니까 피로 회복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편이었어요. 아니, 엄마, 그러지 말고 같이 병원에 가게요. 응? 그래, 아무래도 나도 좀 이상하다. 같이 가줄 수 있니? 우리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심각해. 배도 불러오는 것 같고. 엄마 상태가 심각해지면 저한테 남은 소중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아빠를 잃었을 때처럼 엄마를 잃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빨리 가봤어요. 이리저리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이더라고요. 간암이 엄마한테 찾아올 줄 상상도 못했던 터라 저는 손발이 떨리고 이제 엄마까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의사는 3기라고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엄마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매일 올게. 응? 네가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입원을 했으니까 치료를 해봐야지. 어쨌든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어. 알지? 엄마 건강이 중요해, 나한테. 그러니까 잘 견디자. 응? 슬픔에 잠겨 매일 엄마를 보고 간호를 했어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가볍게 보낼 수 없는 시간이었죠. 남편은 승진을 하려면 대접도 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며 계속 밖에 있다가 잠깐씩만 얼굴을 보러 왔었어요. 당신은 장모님이 저렇게 아파서 입원해 계시는데 그렇게밖에 못해? 승진이 인생에서 전부야? 그러면 너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집안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장모님 아픈 거는 나도 슬퍼. 그렇지만 우리 집안 살려내는 게 더 중요해, 나한테는. 그리고 당신도 이제 취업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너무 병실에만 매달려 있는다고 해서 장모님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현실을 직시해.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돈이야 벌면 되는 거야. 당신 지금 정말 온통 그 생각뿐인 것 같아. 어떻게 인륜도 거스르고 이렇게 할 수 있니? 남편의 인색한 태도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렇게까지 돈에 민감한 반응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렇게 엄마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입원을 하신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저에게 문서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가지고 있던 땅 문서였어요. 경기도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되려고 해서 값이 많이 올랐을 거라고. 네가 이거 가지고 남은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마, 이걸 나를 줘도 되는 거야? 엄마가 소중하게 읽어온 건데. 이제 누구한테 주겠어. 내가 사는 것보다 네가 더 오래 살 텐데. 위급하고 정말 힘들 때 기댈 곳은 있어야지. 너 주려고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어떡해. 괜찮아. 너 자체가 나한테는 선물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돌봐주고 있잖니. 쉬운 일이 아닌 걸 아니까 꼭 잘 사용해라. 응? 저는 20대에 결혼하고 나서 경력이 끊기니까 거의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다시피 했는데 엄마가 이런 걸 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엄마 장례도 치르고 이후 아이들도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며 연신 고맙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고 문서를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는데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고 저는 유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정말 엄마가 걱정하는 상황 만들지 않게 잘 살아남아 볼게. 그래도 강한 엄마 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요. 남편은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무리가 있었나 봐요. 승진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고 결국 6개월 내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정말 답답하다.
술 좀 그만 먹어. 그런다고 해결이 돼? 뭐라도 길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왜 그래? 네가 뭘 알아? 직장 생활을 알아? 뭘 알아? 뭐? 진짜 선을 넘지 마, 당신. 지금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겹쳤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지내야 할 거 아니야. 회사 잘린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네 일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나 하는 거지. 네 일이면 그렇게 하겠어? 남편이 하루 종일 술만 먹고 한숨만 쉬니까 집안 분위기도 금방 다운이 되었어요. 그래도 주식으로 많이 날려먹었어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작게 가게라도 하면 되지 않겠냐고 위로를 했는데 그 정도 돈 가지고 뭘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냐면서 안 될 거라고 비관을 하더라고요. 못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 당신 인생 당신이 막는 거야. 참나.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다. 비난해라, 비난해. 한심하다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태도가 당신을 망치는 거야. 저는 이대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정보를 알아보려 노력했죠. 친구들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도 알아보고 해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남편은 다 필요 없다고 안 될 거라고 하면서 망가져갔어요. 나도 모르겠어,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 게 참 답답하고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남자들이 원래 자기 목표하던 것이 없어지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굴잖아. 너도 마음 잘 다져야 할 것 같아.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나한테 준 땅이라도 팔아서 도와야 하나 싶어. 아니,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남편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다가 결정해. 너 그것도 없어져 버리면 정말 위험해지니까. 응? 그래, 그렇겠다. 알겠어.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할 날짜가 가까워 오니까 더 예민해지고 그 소문이 시댁까지 전해졌나 봐요. 시모가 하루는 반찬 가져다 준다고 저희 집에 와서는 왜 이렇게 애를 방치하냐면서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언젠가는 이걸로 따져야겠다 싶어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똑똑한 아들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여자를 잘 들여야 돼. 저렇게 지내는 거 잡아주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어머니, 진짜 말을 심하게 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지 그러세요? 모아두신 돈들은 없으세요? 뭐? 너 말 다 했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댁에서 고생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럴 때만 죄인인가요? 그래요. 그렇다 치고 형제 좋다는 게 뭐예요? 맨날 그렇게 모여서 죽고 못 살더니 애들 아빠가 지금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모는 할 말이 없는지 얼굴만 울그락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힘 빠지는 이야기는 하지 마셔요. 저도 남편이랑 살기 싫은 거 억지로 참으면서 아이들 때문에 가정 지키고 있으니까. 진짜 아들을 위하신다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시모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혀만 끌끌 차더니 너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면서 가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시모한테 당하고 살 생각은 없어서 맞받아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 뒤로도 계속 시모가 전화로 하는 이야기들, 집에 와서 하는 안 좋은 말들을 고스란히 폰에 담아놓고 있었죠. 물론 가족 모임 때마다 시누이들이 하는 행태들도 다 증거로 남겨놨어요. 그때쯤 남편이 너무 기운이 없길래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모아둔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건네면서 남편과 돈을 합쳐서 가게를 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되게 큰 마음 먹고 시도하는 거라 남편에게 가서 계획을 짜보라고 말을 걸었죠. 사실 내가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 우리 갑자기 써야 할 때를 대비해 두고 놔둔 거였는데 당신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이 돈이라도 가지고 같이 이겨내보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 저는 자기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라도 받을 줄 알고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택도 없을 거라고 하대요. 참, 어이도 없고 사람 성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야. 택도 없지. 뭐? 택도 없다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그 돈으로 뭘 열자는 거야. 그렇잖아. 1억도 없는데 번듯한 거라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나도 지친다. 그럼 그만하자. 당신 알아서 해라. 가지고 온 사람 성이라도 생각해야지. 당신한테 힘이 되려고 그랬던 건데 진짜 구제불능이다. 생각 자체가 꽉 막혀서 큰 돈이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남편 일은 남편 몫으로 두고 저는 고민하지 않으려고 그냥 뒀어요. 그 뒤로도 계속 한숨만 쉬고 담배만 피우더라고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을 끄자 싶었고 엄마가 준 땅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싱글벙글해서 있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네. 곧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당신도 알게 될 거고. 무슨 일인데 그렇게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건데? 말을 해줘. 말해봤자 아직 뭐가 없어. 아, 누나한테 전화 왔다. 잠깐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게 좋은 것보다 불길한 느낌이 더 컸어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죠. 누나들이랑 평소에 대화도 잘 안 하는데 요즘 들어서 통화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죠. 야, 그거 나도 쎄하다. 뭐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남자들 원래 일 저질러 놓고 이야기하잖아. 누나들이랑 연락을 자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 그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야. 아무래도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데. 일단 네 재산부터 잘 지켜. 어떻게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너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준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제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판다고 하지를 않았는데 누가 그걸 알고 연락을 한 거예요? 아?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제 남편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처분을 해달라고 하시던데 사모님 신분증까지 찍어서 보내주면서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오전부터 전화 돌리고 했습니다. 네? 그이가요? 제 남편이 맞는 거죠? 저는 속으로 제발 그이가 아니기를 빌었지만 부동산 사장님의 눈이 틀릴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남편이 한 짓이었고 본인 배 불리고자 하는 속셈인 것이 느껴졌어요. 네, 틀림이 없어요. 사모님 번호랑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계셨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땅을 어떻게 알고... 저의 쎄한 느낌이 맞아떨어졌어요. 남편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로 누나들과 뭘 하려고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마음대로 돈을 썼거나 땅을 팔려고 했다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일단 머리를 차갑게 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동산에 미리 말을 해뒀죠. 일단 알겠으니까 저 통해서 거래가 된 것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팔 수 있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과 정리를 하고 나서 빠르게 이사갈 집도 찾아달라고 말했죠. 저희 엄마의 유품인데 그걸 함부로 할 만큼 개념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깨져버렸으니 모든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어요. 대략 처치를 마치고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내가 준다고 한 5천만 원 안 받는다고 한 이유가 이거였어?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우리 엄마가 준 땅인데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냐고.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당신 앞으로 재산이 떡하니 늘어나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나는 당신이 왜 이렇게 당당한가 했더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였더만.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을 두고 왜 고작 5천만 원밖에 안 내민 거야? 나한테 평생 숨기기라도 하려고 한 거야? 당신이 이럴 것 같으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다 낭비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건 엄연히 나한테 온 거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미 법적으로 부부인데 그런 말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건가? 빨리 와서 도장이나 찍어. 이미 내가 부자 될 계획 다 세워놨으니까.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때 이미 결심이 서더라고요. 뭐가 진짜 나를 위한 길인지. 지금까지 시댁에서 당해온 온갖 서름과 남편과 이어가려고 했던 정들도 빨리 끊어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고 위자료나 기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젠 정말 끝이다, 이 인간아. 조강지처 옆에다 두고 돈이 그렇게 좋더냐?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TV를 앞에 두고 누워있더라고요. 저는 저벅저벅 남편 앞으로 가서 TV를 끄면서 말했죠. 좀 일어나봐. 대화 좀 하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니?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우리 엄마 땅으로 뭐 했어? 아까 다 말했잖아. 당신 지금까지 내 말에 고분고분 따르고 살더니 요즘 들어 왜 이래? 돈이 생겼다고 이러는 건가? 재미없어 이러는 거? 그냥 따라 내 말에. 네 말에 그냥 따르라고? 널 뭘 믿고 따라? 참 웃기지도 않는다. 당장 진행했던 모든 것 중단해. 아니면 나도 진짜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아이고, 무서워서 살 수 있겠나?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웃더니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내서 저에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가 계약서더라고요. 우리 집 근처 신도시에 목 좋은 곳으로 하나 계약을 해왔다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으면 이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우리 식구 장기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백날 근무를 하면 뭐하냐? 땅 주인이 내 옆에 있었는데. 안 그래? 당신 진짜 장난해? 이건 또 뭐냐고. 누나들이 부동산을 많이 알잖아. 주변에 발도 넓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 잘 될 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목이 좋아 아주. 유동인구도 많고 새로운 아파트도 많으니까 딱 좋겠더라고. 그냥 퇴직하고 우리끼리 거기서 장사하면 되지 않을까? 뭐? 우리? 누가 우리야? 우리 가족이지. 이 돈으로는 부족해. 큰 누나랑 둘째 누나가 같이 돈을 모은다고 했어. 공동사장으로 사업을 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괜찮지 않겠어? 워낙 똑부러진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이미 누나들은 대출을 받아서 묻어둔 상황이라 자기도 제2, 3금융권까지 당겨서 계약을 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가족 사업을 하려고 다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래요. 저희 땅을 담보로 대출 나오면 바로 갚고 시작하면 된다고 신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띵 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일을 이렇게 바로 저지를 수가 있는 걸까? 우리 엄마가 한평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렇게 써도 되나 싶었어요. 내 땅이고 내 재산인데 당신이 그럴 권리가 있어? 누나들이랑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나랑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그래?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이바지한 거는 잊었어? 먹여주고 이바지를 해? 당신이 지금 나한테 희생한 걸 운운하는 거야? 희생? 각자의 역할을 한 거지.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나는 맨날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 금방 늙어버렸는데.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당신이 나한테 직장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나 지금보다 훨씬 잘 나가. 내가 내 커리어 버리고 하고 싶은 일 버리고 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참나, 편하게 살게 해준 것도 모르고. 그리고 당신이 진짜 나랑 가족이랑 생각한다면 왜 그 땅을 숨겨놔? 심지어 장모님 유품을? 내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면서? 내가 망하면 당신은 괜찮을 것 같아? 뭐라고? 당신이 우리 엄마 아플 때 몇 번이나 병원에 왔어? 이것 봐. 다 당신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잖아. 나 당신한테 한 푼도 못 줘. 싹싹 다 받아낼 테니까 당장 돈 가져와. 남편은 가족인데 어떻게 할 거냐. 당신도 같이 망할 텐데 괜찮냐는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진짜로 자기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참나. 그래봤자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고 당신 재산은 우리 가족을 위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날고 기어봤자 법이 그래. 저를 협박하는 태도로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 보기가 싫고 밉더라고요. 치가 떨리고 지금까지 저 사람하고 산 세월이 아까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던 말을 내뱉었죠. 가족? 너랑 언제까지 가족일 것 같니? 이래도 가족일 것 같니? 너도 참 세상 물정을 모른다야.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 모르고 무슨 서류냐면서 열어보다가 망했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항상 자기 말만 따를 줄 알았던 여자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충격을 좀 먹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당하고 산 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유산까지 가져가려고? 그렇게는 못하지. 나는 너랑 내 재산 나눌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너 진짜 나나 되니까 지금껏 같이 살아준 거지. 네 처지를 알아야지. 당장 이혼해. 근데 무슨 근거로 나랑 이혼하자고 할 건데? 나는 너 굶긴 적도 없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어.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족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거고. 뭐가 문제가 될까?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머리를 굴리다가 저에게 당당하게 대답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럴 줄 알고 준비했던 증거들을 가져왔어요. 휴대폰에 녹음해놨던 것들을 다 틀어주면서 말했죠. 내가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거든? 나한테 유리할 만한 증거 다 모아놓지 않았을까? 그동안 저에게 했던 시댁의 폭언, 남편의 언행이 녹음된 것들을 다 들려줬어요. 남편은 제 휴대폰을 뺏어서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폰을 발로 쾅쾅 밟고는 저리 멀리 차버렸어요. 폰은 산산조각 났지만 미리 예상했던 바였고
하지만 저도 그것에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이럴 줄 알았다. 그 성격 어디 못 간다고. 내가 여기에만 증거를 남겨놨을 것 같니? 복사본이야 넘쳐나. 전세는 이미 내 쪽으로 기울었고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주려면 너희가 줘야 한다. 이거 지금 당장 제출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며 던져놨던 이혼 서류를 들어올려서 가방에 넣었어요. 남편은 하얗게 질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알게 되었던 법적인 지식을 총동원하면서 남편을 짓밟아줬어요. 너 나랑 동의도 없이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걸고 넘어질 거야. 내가 집안일만 했다고 해서 물러봤던 것 같은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잘난 너희 집안 식구들이랑 어디 대출금 잘 갚아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편이 네가 갈 곳이 어딨냐면서 웃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팔아달라고 한 덕에 땅이 금방 팔렸고 부동산에서 지금 갈 집을 준비 중이라고 말을 했죠. 이미 집에 오기 전에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면서 부동산에도 전화를 걸어둔 상황이었어요. 짐도 다 싸고 있는 상태이고 아이들도 전학 신청을 할 계획이었어요. 너랑 안 살아도 갈 곳이 있지. 네가 팔아준 덕에 금방 돈이 생겼어. 너랑 나랑 어차피 부부가 아니면 네가 다 빚지는 거 아니야? 어떡하니? 우리 애들은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도 내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네가 도와준 덕분이다. 이혼의 가속도를 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모든 것에 다 대비가 되어 있는 저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지 지금 그럼 그 땅이 다 없어진 거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황 파악 안 돼?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네 말을 듣겠니? 내가 주인인데.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그랬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여기다가 다 넣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남편은 바들바들 떨면서 다시 한 방 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보다 더 망연자실한 느낌이 크게 들었죠. 저는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대차게 관계를 끊어냈어요. 네가 알아서 하고 지금껏 알아서 했던 것처럼 앞길 찾아 나서야지. 그러길래 누가 없는 돈에 욕심부리래? 나는 이제 너랑 끝이다. 그동안 너랑 니네 집안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구하든지 그 잘난 누나들이 와서 하라고 하던지 해. 그러니까 남편이 덜덜 떨면서 누나들에게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약 아직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누나들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빼앗아 들고 이야기를 했죠. 옆에 있던 시모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아들아,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우리 지금 리모델링 공사 대금까지 지불하고 오는 길인데 왜? 어머나, 그러셨구나. 어머니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귀한 아들, 이제 제 남편 아니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오늘부로 저희 이혼할 거거든요. 뭐?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 우리 아들이 왜 그런 걸 해?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쪽 아들 버리는 거고요. 똑똑한 아들 둔 게 이렇게 될 줄 모르셨죠? 제가 언제까지 당신들한테 당하고 살 줄 아셨어요? 선을 적당히 넘으셔야지. 어디 사돈 내 땅까지 넘보면서 잘 살려고 하는 집이 있답니까? 그게 왜 사돈 내 땅이냐? 이제 네 땅이면 우리 집 소유지. 내 아들이 너 먹여 살린 거는 생각도 안 하니? 어머니, 당신 아들이 저를 먹여 살리다뇨.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얼마나 아껴서 산 줄 아세요?
돈 좀 벌었다 싶으면 다 주식으로 날려먹고 아주 저만한 여자 만나서 다행인 줄 아셔야죠.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요. 당신 아들 이제 다시 반품할게요. 대기업 다니는 아들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이제 데리고 잘 살아보셔요. 그리고 돈은 꼭 갚으시고요. 고소할 테니까 한 푼도 빠짐없이 탈탈 털어서 다 갚으세요. 그리고 누님들, 직장을 그렇게 때려치시면 어떡해요. 똑똑하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저는 이만 빠질 테니까 알아서들 하셔요. 시모가 그 뒤로도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바로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빚더미에 오르면 어떻게 재개하냐고 계속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 됐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바짓가랑이 붙잡아가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때나 잘하든가.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추태야? 아이고, 됐어. 알아서 잘 살아라. 무식한 나는 간다. 어떡하냐? 돈 벌 곳도 없어서? 남편은 절규했고 저는 듣는 척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곧장 변호사에게 갔는데 그동안 녹음해온 것들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면서 걱정 말라고 했죠. 오히려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고 친정어머니에게서 온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면서 도대체 네가 뭘 하려고 이러냐고 계속 연락을 남기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당장 들어오지 못해?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저 상가 돈을 어떻게 갚으라는 말이야? 남편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너그럽게 이해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가면 어떡해? 아이고,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원래 그 집안 돈이 아니라고요. 빚을 졌으면 쓴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 거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니? 제가 언제까지 밥순이로 있을 줄 아셨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시집살이 해드린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아들이 저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당신 이제 나한테 아줌마밖에 안 된다고. 빚 갚으려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던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들 이제 직장도 없고 집에서 놀게 생겼는데 어쩌시려고요? 80% 이상이 제 땅에서 나올 돈이었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는지 이제는 울면서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모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치졸하고 잔인하냐면서 제 원망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저는 통쾌한 마음에 말을 덧붙이고는 끊어버렸죠. 어머니, 사람이 참 한이 맺힌 게 많으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지금 그러시죠? 수십 년 동안 당한 거는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항상 뭔가 당한 느낌. 이제 아시겠어요? 억울하면 법대로 하셔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겨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차단했고 후에 아들들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아들들도 시댁에 질려버렸는지 연락을 끊고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소송은 당연히 제 편으로 유리하게 끝이 났죠. 법정에서도 저를 향해 신우들이 사정을 해댔지만 이미 끝나버린 마당에 그렇게 하는 것도 우습게만 느껴졌어요. 제발 우리 이렇게 끝나면 집안이 다 망하는 거야. 응? 맞아. 한 번만 좀 봐줘. 옳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잖아. 응? 이렇게까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구만. 저한테 폭언하신 거 돈으로 갚을 생각이나 하시고 저한테 이런 부탁 그만하세요. 어차피 들어드릴 마음 없으니까.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박차고 나왔고 남편이고 시모고 고모들이고 전부 소송을 걸어서 받아낼 돈을 싹싹 받아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변 상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비싼 상가라서 금방 팔리지도 않고 빚만 갚아야 하는 지경에 처해 있나 봐요. 다들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에 몰두하려고 했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크게 싸우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말도 마. 맨날 큰 소리 나고 거기 공사도 중간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지금 아마 텅텅 비어 있을 거야. 샤브샤브집을 하려고 이것저것 다 때려 넣었으니 돈이 그게 얼마야?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아주 후줄근하게 하고 다녀. 불쌍해 아주. 그러게요. 가족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던가요? 그렇긴 한데 이제는 따로 다니더라고요. 그 가족이 맨날 뭉쳐서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것 같았어. 서로 소송도 하고 누가 더 책임이 큰지를 따져서 돈을 많이 물어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투자했던 둘째 고모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네요. 너 진짜 그 집에서 나온 게 천만 다행이다. 돈도 한 푼도 안 잃어버린 게 어디냐? 정말 너는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한다 진짜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다니 너무 파렴치하지 않니?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저는 이제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고 아이들을 잘 교육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도 친구 소개로 법률사무소에 또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커리어도 이어서 쌓을 수 있게 되었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엄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홀로 서는 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기 좋아. 이혼하면 무너지고 자기 생활 다시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너는 아니잖아. 대단하다 정말. 위자료 받은 것까지 싹싹 다 모아서 우리 애들 키워야지. 내가 왜 무너져? 당연히 더 당차게 살아야지. 그래, 나도 네가 그렇게 꾸준히 행복하길 빈다. 사람이 착해 보이고 가족에 헌신적이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고 결국 함께 살고 싶어야 가족인 건데 그게 없으면 살기 어렵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서로를 아껴주지 못하는 가족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불쌍하지만 저는 저희 아들들 잘 키우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옆에 있는 가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